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번 시간도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처해 있는 2021년은 이제 앞으로 한 30년 정도는 이제 전기의 시대가 될 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전기의 시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셨죠. 에디슨, 테슬라 이런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뭐 영화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 두 분이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다가 한 분이 딱 이어가지고 지금 같은 세상이 만들어졌다. 끝. 이렇게 정리하면 참 좋은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단순하게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극적인 장면을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 뒷면에는 이제 긴 또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실 저는 이제 뭐 전쟁사 이런 것도 좋아하지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딱 끝나면은 항복, 뭐 이기고 평화협정, 휴전협정 사인 딱 하면은 그 순간 모두가 총 놓고 집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을 것 같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짧아도 2, 3년, 길게는 한 5년까지 여러 가지 또 비참하고 슬픈 일들이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역사상 어떤 큰 하나의 포인트들은 눈에 잘 띄지만 그 포인트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전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교류라는 것들을 이제 테슬라가 만들어내서 교류 시스템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지만 실제로 전기가 지금처럼 표준화된 모습으로 등장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 당시에 전기를 만든다는 것들은 누구나 아주 간단한 원리잖아요.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죠? 혹시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시나요? 코일에다가 안에다가 자석을 넣고 회전을 시키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아주 단순하죠? 누구 표현대로 참 쉽죠?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이제 그 전자석을 돌리는 방식이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는 건데 실제로 전기를 이용한다는 것들은 몇 가지 이제 제약 요소들이 있죠. 전압이라는 것들. 우리는 이제 지금 220V를 제일 많이 쓰고 있죠.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을 크게 구별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110V, 220V 서로 이제 그 교환이 되지 않아 가지고 여러 가지 트랜스도 많이 쓰고 흔히 말하는 이제 돼지코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붙여서 쓰곤 했는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보면 이 전압일은 천차만별이었어요. 조명에는 100V.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20세기 초반 그 영상을 보면 많이 등장하는 이제 전차, 이제 트램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굴릴 때는 한 500V.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모터를 쓸 때는 뭐 1200V에서 2000V까지 되는 높은 전압을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압이 되게 다양한 용도들이 이제 사용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각각의 전압을 공급하는 주체가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집에서 전기를 쓰고 싶어, 내가 조명을 쓰고 싶어. 그러면은 A라는 회사가 생산하는 그 시스템에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차를 운영하는 트램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 우리가 이제 전기로 트램을 굴리겠어라고 하면 별도의 전력 공급 사업자와 계약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다시 자기네 발전소에서 트램까지 연결되는 라인을 별도로 깝니다. 500V짜리 라인을 별도로 까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용에 맞는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맞춤형, 나쁘게 말하면은 되게 파편화되는 그러한 전력망 그리드들이 전 미국을 이제 뒤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 체제들이 이제 경쟁을 벌였던 것이죠. 전압도 다양했고요. 그 다음에 에디슨이 이제 패배해서 직류의 시대가 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류의 또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직류를 이제 공급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사라질 것 같던 아크등 같은 경우도 이미 만들어졌는데 아니 밖에서 불 켜는 데는 충분해 이곳으로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벌써 필라멘트 전구에 밀려서 없어질 것 같던 아크등도 계속 살아남아서 경쟁을 하던 이러한 모습들이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이제 미국의 이제 모습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앙에서 어떤 큰 발전소가 전기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쫙 보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그리드의 모습하고는 전력망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이제 이 당시의 모습이었고요. 플러그, 콘센트 어떻게 보면 필수품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언제냐면은 1929년이 돼서야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플러그와 콘센트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표준화가 됐고 여기에 맞춰서 가전 제품들이 등장을 이제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조명 위주, 아니면 내가 공장에서 굴리는 위주, 각각의 맞춤형으로 필요한 전기를 공급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썼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뭐 뉴욕이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하늘은 이 사업자들이 깔아놓은 수많은 전선들로 뒤덮이게 됩니다. 우리나라 99년 뭐 2000년 요때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당시에 이제 인터넷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각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등장해서 망들을 깔아놨는데 그 모습이 이제 되게 보기 싫었죠. 그거보다 한 10배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전기의 사용을 더 늘리고 싶은 욕구들은 다들 있었지만 다양성의 저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당시 그게 참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0V, 110V, 500, 600, 1200, 2000까지 있었고요. 주파수 같은 경우도 뭐 25, 30, 40, 60, 뭐 85, 125 정말 다양한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우후죽순으로 등장해서 개별 사업자들끼리 남아서 이제 경쟁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다가 누구는 망할 수도 있죠.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 망하면 문제가 뭐냐? 그 사업자가 설치해 놓은 그 전기줄, 보기 싫은 전선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거죠. 누구 주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전기라는 건 지금 생각했던 것처럼 깨끗하고 안전하고 이러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제 전기의 시대 초반에는 정신없고 불편하고 지저분한 이제 이러한 존재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언제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느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작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광지로 잘 생각하고 계시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로 이제 이야기를 옮겨야 됩니다. 폭포라는 건 뭐죠? 갑자기 물이 이렇게 쭉 오다가 뚝 떨어지는. 잘 생각해 보면 자연이 만들어준 이제 수력 발전소입니다. 댐을 쌓지도 않고 알아서 물이 떨어져 주니까. 사실 댐을 왜 쌓죠? 라고 하면 이제 물을 저장하려고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을 저장해서 우리가 물을 마시거나 농업용수로 볼 때는 쫄쫄쫄쫄 흘려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물로 전기를 만들겠다 생각하면 낙차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리는 건데 폭포라는 것들은 그러한 댐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밑에다가 폭포가 떨어지는 그 물 밑에다가 터빈을 밀어놓으면 알아서 돌아가서 전기를 무한정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발전기를 설치하면은 쉽게 전력을 만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발전기를 설치를 하고 나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전력의 양은 어마어마한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 조그맣게 뭐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태워가지고 돌리는 이러한 전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전력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전기를 도대체 이 생산되는 전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누구한테 보내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될까? 갑자기 너무 풍요롭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제 결정을 합니다. 주파수는 60Hz, 그 다음에 교류로. 그래서 전압은 낮춰서 110에서 220V로 배전하는 이러한 방식. 어떻게 보면 요즘에 쓰는 방식이 처음으로 이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19가 끝나서 여행을 하시게 되면 한번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시면 사진만 찍지 마시고 잘 찾아보면 그 근처에 발전소 유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부터 이제 전력들이 폭발적으로 이제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 전력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전력을 누가 써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나오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전력을 조명으로만 써가지고는 소화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기를 많이 쓰는 누가 전기를 제일 많이 쓸까? 이 사람을 모셔와야겠다라고 해서 모셔온 주체가 누구냐?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우리 이제 콜라캔 뭐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이제 그 알루미늄이죠. 그 알루미늄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오랫동안 재활용을 했을 때 품질이 저하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되게 아주 저렴한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어 가지고 제일 열심히 모으는 수단인데 처음에 복사이트에서 알루미늄으로 만들어낼 때 첫 단계를 거칠 때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전력이 이제 그 전력 가격이 싸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데 당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만들었던 첫 번째 발전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최고의 고객인 거죠. 그래서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만들었던 미국의 첫 번째 대규모 수력 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또 때 아닌 알루미늄이라는 산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성장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제 구체화되던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산업의
시작이 어느 정도 되다 보면 분명히 독점의 과정을 거칩니다. 독점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죠? 되게 안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독점을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추고 더 효율적인 것들을 이제 방해하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곳이 있어서 항상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에 있는 친구들끼리 담합을 하나 안 하나 누가 독점적으로 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눈초리를 맨날 보내고 어떨 경우에는 과징금, 어떨 경우에는 뭐 기업들을 분할해라 하는 명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보면은 어느 산업이든지 처음에는 다종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다가 이러한 독점의 길을 한 번은 걷게 돼요. 이 독점이라는 거를 걸으면서 어떻게 보면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꼭 걷습니다. 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전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석유 같은 경우는 누가 이런 일을 냈죠? 록펠러가.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그러면 전기에서는 에디슨이 아닌 세무엘 인설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세무엘 인설 잘 들어보셨나요? 사실 들어본 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만든 사업체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빨리 이제 무너져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만 남아 있지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것들이 이제 한 20년 정도만 지속이 됐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잘 낯선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세무엘 인설이라는 사람은 작게 보면 미국의 어떤 전력산업, 크게 보면 지금 전 세계 우리가 20세기, 21세기까지 한 100년 정도 이어온 전력의 어떤 시대를 열은 본격적인 선구자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산업의 어떤 독점을 통한 효율화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 산업의 법칙을 만들어낸 사람이죠. 다시 이제 테슬라와 이제 에디슨 이야기를 잠깐 하면 에디슨은 요즘 개념에 보면 되게 맞아요. 요즘은 어떤 시대죠? 21세기 시대는 탈집중화, 분산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이제 코인,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요즘에 소가리를 하시거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이 계실 텐데 실제로 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비트코인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들은 탈집중화죠. 서로 분산 원장을 가지고 나눠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중앙이 집권하지 않는 분산형인 어떻게 보면 되게 민주적인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는데 직류 같은 경우는 이런 탈집중화에 맞는 거죠. 교류는 반대겠죠. 중앙 집권적이고 상당히 중앙 통제력이 강한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05년까지는 이런 직류 시스템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보면은 이 전력회사라고 이름을 붙인 회사들이 한 1000개 정도가 있었는데 1920년쯤 되면은 8개 회사로 확 줄어듭니다. 불과 한 15년 만에 1000개 넘는 업체가 8개로 어마어마한 이제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것들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독점이 가져온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기라는 산업이 이런 독점화의 길을 걸으면서 단일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해주는 것들이 매우 편리하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력 시장을 둘러싸서 사람들이 인식이 묘하게 바뀌어요. 그 전까지 경쟁은 좋은 거야가 아니고 한 사람이 한 사업체가 일괄적으로 해주는 게 되게 좋고 편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사무엘 인설이 이제 있는 거였죠. 그래서 사무엘 인설은 전기라는 것들을 원래 사무엘 인설은 이제 에디슨하고 이제 같이 에디슨 밑에서 일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죠. 전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왜 이걸 몰랐지 싶을 정도였는데 사무엘 인설은 전기, 전력 산업에 대한 그 업에 대한 본질을 이제 깨우친 사람인 거죠. 첫 번째, 저장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대금 청구하는 것이 그 당시 기술로는 쉽지 않다. 즉 정확한 어떤 계량기, 메터기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던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프라와 분리될 수 없다. 즉 전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전기를 만드는 사람이 전기를 보내는 것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을 넓힐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처럼 느끼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전기를 만드는 사람은 나는 만들기뿐만 아니고 이거를 운반하는 즉 전선 배송을 할 수 있는 송배전 체계까지 갖추고 그것들을 내가 돈을 벌던 돈을 벌지 않던 유지를 해야 되는 그 비용까지 내가 떠맡아야 된다. 실제로 내가 들어갈 돈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판매, 사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실시간으로 이게 맞아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어려운 점은 전기 전력 산업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소비량을 조절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생산량이 많으면 이것들을 저장을 해놨다가 소비에 맞춰서 그래서 소비량을 생산자가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가 있는 게 대부분 산업이라는 거죠. 너무 많거나 적거나 치우치지 않게 비교적 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산업 특성인데 비해서 이 전기라는 친구는 소비량을 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필요할 때 확 튀어올랐다가 필요 없으면 확 꺼지는 거죠. 밤에 자는데 누가 불 켜고 자나요? 다 끄죠. 그러면 당연히 전력 소비는 꼭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세무엘 인설한테는 상당히 큰 도전으로 이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세무엘 인설은 이제 뉴욕을 떠나가지고 1892년에 시카고를 찾아옵니다. 시카고로 보니까 가서 상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18개 발전소가 있어요. 그리고 올망졸망한 500개 조그만한 발전기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전력 수요라는 것들은 언제? 대부분 사람들이 전력에 불을 켤 때, 밤에 어떤 특정 시간대에만 수요가 왕창 몰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발전기들을 쭉 보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24시간 동안 가동되는 시간율은 5.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도 가동을 안 하는 발전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실제로 당시에 시카고 인구는 벌써 100만 명이 넘는 그런 대도시였는데 당시에 전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5천 명 정도. 이분들은 이제 집에서 사용하는 분들이었죠. 그러니까 잘 사는 내가 집에서 비싼 전기를 사용해서 등을 켤 수 있는 이런 분들은 5천 명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무엘 인설은 이 상황에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전기가 자기는 확신이 있고 매력적인 존재지만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포기해야 되나? 그게 아니죠. 사무엘 인설은 여기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전기라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만들면 된다. 가격을 낮추면 된다.